출가정신 회복을 기치로 내걸며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펼치고 있는 수행결사 운동이 참된 승가상의 모델을 제시하며 횟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중단돼 온 50여 년 역사의 경상국립대학교 불교학생회가 불교계 전폭적 후원 속에서 재창립의 결실을 이뤘습니다.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가 평생의 역사 연구를 집대성했습니다. 가야사 복원에 힘을 쏟아온 고 교수는 새 출간 서적에서 남방불교 가야전례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근세 한국불교 대강백 운어 스님의 상좌, 월운 스님에 의해 첫 출간된 능엄경 강화가 30년 만에 다시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미국 뉴욕에서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불교 문화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출가정신 회복을 기치로 내걸며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펼치고 있는 수행결사 운동이 참된 승가상의 모델을 제시하며 횟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은 수행결사가 미래 한국 비구니 승단의 모습을 정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한국 최초의 비구니 방송 진행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정목 스님이 대중 승인들 앞에 섰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마련한 25번째 수행결사 특강. 공감 수행이란 주제의 강의는 부처님 지혜의 말씀을 뛰어난 화법으로 풀어내며 물 흐르듯 진행됐고, 생활 밀착형 스토리텔링 형태의 설법은 법석과 객석의 거리를 좁히며 공감을 일으킵니다. 아름다움 앞에 서면 분석하는 마음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 작품을 만났을 때의 그 아름다움의 내면에 도달하고 그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공감이라 한다. 수행정신 회복이란 내부 혁신에 나서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던 비구니회 수행결사는 횟수를 거듭하며 참된 승가상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줄과 본분에 충실하고 수행을 생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로 현 상황을 서로 소통도 하고 그리고 수행도 같이 처음부터 다시 되찾아보자. 이게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온 오프라인 병행 강의엔 임기 안에 수행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회장 본각 스님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 정신엔 비구니회 소속 6천여 스님들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수행결사가 완성될 수 있다는 원력도 담겼습니다. 수행으로 하나 된 비구니 승가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건데 수행결사의 횟수가 쌓이면서 승단의 결속도 다져집니다. 비구니회가 수행결사라고 모이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점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선악원 문제가 어디까지 갔나.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되고 종단에도 뭐 선악원 쪽을 풀기 어려우면 우리 조계종 도제만이라도 풀어달라는 걸 작년 1년 내내 했어요. 수행자 본연의 모습과 역할에 충실하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승가상을 목표로 한 전국 비구니회의 수행결사는 내년 4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회장 본각 스님은 수행결사 회양일을 기점으로 미래 한국 비구니 승단의 모습이 새롭게 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년 뒤에는 지금까지는 스승상제가 한 사찰을 지켰다면 앞으로는 서로 뜻을 같이 하는 도반들이 사찰을 지키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저희 수행결사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구니 출가자 감소 속에서 수행 풍토 진작을 위한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의 수행결사 의지는 더욱 굳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출범 직후인 1967년 결성된 유서 깊은 경상국립대학교 불교학생회가 최근 명맥이 끊어져 아쉬움을 줬는데요. 지역 불교계와 교수 불자회, 대불련 동문들을 중심으로 전폭적인 후원이 이뤄져 마침내 재창립의 결실을 이뤘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15명의 경상국립대 학생들이
진주 미르감에서 불교 학생의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3부에 기회했습니다.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우리 법회의 대중들, 착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이 땅의 외로운 중생들을 위해 대자비의 광명을 내려주시는 부처님께 저희 경상국립대학교 불교학생회 회원들 모두가 기여합니다. 부처님 도량에 모인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인 불교 학생의 활동을 통해 지혜를 갖추어가며 자비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제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심신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참되게 생각하여 그것을 이루게 되는 그런 동아리가 될 것입니다. 지도법사는 미르감 담산 스님이, 지도교수는 교수불자회장 김용진 교수가 맡아 바른 불도 속에서 젊은 불자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인연들이 모아지면 또 새롭게 생기는 것이니까요. 너무 우리 학생들 부담 갖지 마시고 동아리 활동 즐겁게 하고 또 인연되는 친구들이 오면 기꺼이 맞아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점차 약해져가는 부처님의 진리를 다시 꽃피우기 위해서는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젊은 불자들을 양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포교는 승속을 막론하고 모든 불제자의 도리이자 큰 의무일 것입니다. 또한 명맥이 끊긴 불교 학생의 재건을 위해 지역 불교계와 교수불자회, 대불련 동문회가 한뜻을 내고 아낌없는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대불련 중앙회 임원들도 창립법회에 동참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신심 있는 학생들의 뜻을 모아 너무나 고맙고 기특한 마음 전할 길이 없습니다. 젊은 불자들이 씨앗을 심어 열매를 구하는 인과의 법칙을 깨달아 더 많은 불법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기를 간절히 바람해봅니다. 보신날 때 학교 안에서 저희들이 재령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중앙행사, 지구행사에 저희 경상대 학교가 또 중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창립과 함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가 탈종교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젊은 층에 대한 포교에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연호입니다. 80살 유튜버로 활동 중인 불자지식인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가 그동안의 역사 연구를 집대성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가야사 복원에 천착해온 고 교수는 새 저서에서 1세기 인도 허황옥 황후를 통한 남방불교 가야전래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유튜브 깨달음의 세계와 각종 저술 활동으로 선지식과 대중의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해온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올해 초 견성 성부를 주제로 한 깨달음 어렵지 않다. 지금 여기 깨어있음을 출간한 뒤 곧바로 평생에 걸친 역사 연구를 집대성한 책 한발달 문명 국사를 내놨습니다. 매우 크다는 의미의 한해, 밝은 땅을 의미하는 발달의 합성어인 한발달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한배달과 한민족 등으로 전음돼 왔습니다. 굴곡진 근현대, 일제와 분단을 거치며 식민사학과 역사 조작으로 얼룩진 역사의 자주성을 되찾겠다는 일념이 책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우리 신화 속 최초의 인간, 나방과 아망가, 단군의 고조선으로 시작해 현대사회까지 도도한 한국사는 오직 민족사학의 관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주의식과 민족혼을 불러일으켜서 그러한 부천상생 미륵불 시대를 잘 리드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주목되는 건 1세기 가야를 통해 불교 문화가 전래됐다는 남방불교 가야 전래설을 서술한 부분. 허황옥 황후가 1세기경 오빠인 장유화성과 함께 경전과 파사석탑을 전한 이야기 등 1993년 신비왕국 가야 지피를 마친 후 30년간 가야사에 천착해온 저자의 연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 교수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인 AD 372년으로 공인화된 한반도 불교 전래의 시초는
그야말로 공식적 기록인 공전이고 불교는 문화 현상인 만큼 비공식적 전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삼국 유사를 보면 AD 384년 파키스탄 출신의 마라난타 승려를 백제 침략이 직접 접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불교에 대한 이해가 사회 저변에 자리 잡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장면이란 설명입니다. 인도 아유타에서 중국 사천성을 거쳐서 오면서 파사sab탑과 불경경전 이런 걸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330여 년 이렇게 앞당겨서 불교가 전래된 게 맞고 중국의 AD나 BC 2년경이면은 40몇 년 후기 때문에 빠른 것도 아니에요. 이 밖에도 고 교수는 관음사 사적기를 통해 불교의 윤회 사상을 기반으로 한 심청전의 효녀 심청의 실제 모델이 중국 진해제 황후가 된 전남 곡성의 처녀 원홍장임을 서술하고 또 고려시대 묘청의 서경천도와 칭제 건원이 사대를 요구하는 금나라에 대한 저항 정신의 발현임을 강조합니다. 묘청과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독립대 4대의 싸움에서 묘청이 졌기 때문에 조선이 1000년간 4대를 이어오다 일제의 강점기를 맞게 됐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논리를 풀었었습니다. 김부식파에 의해서 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잃어버린 만주월판을 회복하는 일이 그 뜻대로 안 된 게 많이 애석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주사학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주변국에 영향을 미쳤고 또 세계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한발달 문명 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근세 한국불교 대강백 운허 스님은 여러 불교 경전을 직접 번역했지만 그 가운데 원적에 들 때까지 늘 곁에 둔 경전은 바로 능엄경이었다고 합니다. 운허 스님의 상좌 월운 스님에 의해 첫 출간된 능엄경 강화가 30년 만에 다시 나오면서 능엄경 하면 운허 스님이란 찬사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속명은 학수, 법호는 운허, 법명은 용하. 1892년 평안 북도에서 태어난 운허 스님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불문에 귀의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배웠고 독립군정 기관지 한족 신보를 간행하는 등 늘 글과 함께했습니다. 해방 후 광동중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업적도 크지만 다수의 경전을 번역해 한글 대장경의 시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운허 스님이 남긴 봉선사 대웅전의 한글 편의 큰 법당은 교종 본찰로서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한글 역경을 주도하셨던 운허 큰 스님께서 운봉 금민석 선생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그 편액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저희가 모든 경전을 한글로서 찾아볼 수 있고 한글로서 익힐 수 있는 것을 최초 그 시작점이 이 봉선사에서 이제 있었다. 운허 스님은 1964년 동국 역경원을 설립해 금강경 등 다수의 경전을 번역했지만 이 중 능엄경을 가장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이 삿된 주술에 빠질 뻔한 안한존자를 문답으로 일깨워주는 능엄경은 부처님 최후의 설법으로 세분화된 수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능엄경은 난해한 데다 분량도 많고 마장에 대한 우려로 강사들이 강의를 기피하면서 운허 스님은 이에 대한 강의와 연구를 더욱 매진했다고 합니다. 화합이 깨져가지고 강원이 깨지는 경우, 능엄경을 강의하다가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운허 스님만이, 운허 큰 스님만이 이걸 13번씩 이걸 능엄경을 강의를 하셨다. 그걸 아주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능엄경 그러면 운허 스님, 능엄경 하면 운허 큰 스님 전부 이랬습니다. 동국 역경원에서 최근 출간한 능엄경 강화는 운허 스님이 83살 때인 1974년 봉은사 역장에서 한 강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1993년 초판한 책에서 국한문 혼영을
한자 병기로 바꾸는 등 원형을 최대한 살려 개정했습니다. 이 문어 근스님이 해놓으신 이 능엄경을 보기 전에 능엄경은 그냥 자기가 한번 보고 어느 정도로 이해가 완벽한가 그리고 나서 한번 이게 보게 되면은 아 정말로 큰 스님이 정말로 큰 안목이 있으셨구나 그렇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초대 동국 역경원장 운어 스님의 능엄경 강화가 동국 역경원장을 지낸 월운 스님에 의해 세상에 나온 뒤 다시 동국 역경원에 의해 보다 읽기 쉽게 우리들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불교문화 행사를 미국 뉴욕에서 갖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는 29일까지 뉴욕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을 홍보하는 제5회 한국전통불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7일과 28일 뉴욕 링컨센터 아트리움에서 열리는 템플스테이 홍보와 체험활동, 여름 사찰 음식 시식 프로그램, 사찰 음식 명장 정관 스님의 바루공양 워크숍 등이 주목받는 행사라고 사업단은 소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5일과 28일에는 뉴욕 원각사에서 당일형 템플스테이가 마련되는데 25일에는 여행업계 관계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28일에는 타민족 대학생과 일반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가 펼쳐집니다. 사업단은 29일에는 맨해튼 파인다이닝 오이지미에서 1부와 2부로 나눠 팝업 레스토랑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경주 엑스포 대공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BBS와 문화엑스포는 어제 문화엑스포 대회의실에서 상호 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BBS 이선재 사장과 문화엑스포 류희림 대표이사를 비롯한 두 기관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문화엑스포는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상호 홍보와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교방송후원회 만공회 회원들과 불교방송 임직원들에겐 경주 엑스포 대공원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가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BBS 불교방송이 함께 동반해 나간다면 양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한국문화의 세계화 또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큰 진전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방송의 만공의 회원들이나 또 직원들 어찌든지 경주 엑스포로 오면 우리가 경주 엑스포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더 특별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재 사장과 류희림 대표이사는 협약식 후 경주 엑스포 대공원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처서를 맞아 홀몸 어르신과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어제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에서 처서맞이 자비 나눔을 갖고 홀몸 어르신 등 300여 명에게 추어탕을 대접했습니다. 행사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과 사무처장 해공스님이 참여해 어르신에게 직접 배식을 진행했습니다. 보인스님은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정성 들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껴 오히려 어르신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식사를 끝낸 어르신 개개인에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10장과 음료, 빵 등의 간식도 선물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앞으로 탑골공원 무료급식 나눔 행사를 매달 한 차례 진행할 계획입니다. 1억 1,300만 원 규모의 대한불교진흥원 제5기 불교기관 단체 지원 사업에 49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은 제5기 불교기관 단체 지원사업 공모에서 각각 불교 수행 실천 9곳과 불교 학술 세미나 학술지 발간 4곳, 불교문화 행사 9곳, 불교 복지 활동 4곳, 불교 포교 17곳, 불교 미디어 6곳을 분야별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의 불교기관 단체 지원 사업은 대내외적으로 불교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각 분야 소모임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4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